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코디언 연주하면서 샹송을 부르는 마담 샹송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든 게 아무래도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프랑스 파리로 잠시 모시고 갈까 합니다. 파리의 하늘 아래 소년의 가슴에선 노래가 솟아오르고 수많은 연인들이 거리를 걷고 있어요. 베르시 다리 아래에는 철학자와 음악가들이 앉아있고 노틀담 성당이 있는 시떼 섬에서는 밤마다 찬가와 연극이 펼쳐지죠. 이렇게 날씨 좋은 어느 가을 저녁, 어디선가 뱃사공의 아코디언 소리가 들려오는 곳, 그곳이 바로 파리랍니다. Paris s'envole une chanson. Elle est née d'aujourd'hui dans le cœur d'un garçon. Sous le ciel de Paris marchent des amoureux. Leur bonheur se construit sur un affaire vaporeux. Sous le pont de Bercy, un philosophe assis, tout musicien, quelque part depuis les jours par milliers. Sous le ciel de Paris jusqu'au soir vont chanter les mots d'un peuple épris de sa vieille cité. Près de Notre-Dame, parfois couvre un drame. Oui, mais à Paname, tout peut s'arranger. Quelques rayons du ciel d'été, l'accordéon d'un marinier, l'espoir fleurit au ciel de Paris. Quand il est trop jaloux de 5 millions d'amants, il fait gronder sur son tonnerre éclatan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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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Mais le ciel de Paris n'est pas longtemps cruel. Pour se faire pardonner, il offre un arc-en-cie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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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la la. 파리의 하늘 아래. 네, 감사합니다. 파리에 온 것 같으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복잡한 이 서울 시내를 잠시 떠나서 파리에 온 그런 기분으로 우리 방송인이시죠. 또 내 아이를 아주 예쁘게 잘 키우고 계셔서 유명하신 김지선님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죠?
너도 나도 다 힘들어했고 특히 저는 뭐 공연 분야도 그렇고 예 방송 분야도 그렇고 다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우리 엄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정말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서 해보지 않은 화상 무슨 저 수업을 한다고 줌으로 어쩌고 한다고 뭘 계속 연결하라 그러지. 애는 모르지. 애는 안 일어나지. 깨워가지고 어떻게든 안 치면은 엄마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도 안 해봤던 건데 이거 공부해야 되지. 거기다가 남편도 재택근무해갖고 삼시세끼 집에서 먹지. 막 어우 막 정신 하나도 없지. 막 어느 저기 그 유튜브 한번 보셨어요? 외국에 있는 여자가 운전하다가 그 줌으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웨스트런딩께 딸만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는 얘 수학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엄마가 이게 애 수업이냐 내 수업이지 막 이러면서 막 뭐 열변을 토했던 이스라엘 엄마인가 아무튼 외국 엄마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정말 진짜 우리 주부님들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정말 최고로 고생하신 우리 주부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예, 위로의 박수, 나를 위해서 박수. 네, 여러분들은 엄마를 위해서 박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좀 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앞으로의 교육 방향은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학교에 계신 분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학교에 계신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인천 원당 초등학교 인경훈 교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요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교감 선생님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앞에서 이제 김지선 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머니들의 어려움을 제공한 원흉 네,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 인천 원당 초등학교 교감 인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교감 선생님께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점들을 조금 제가 대신해서 저도 아이를 지금 고2, 고1, 중2, 6학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한 초등학교 다닌 거 아세요? 6학년, 5학년, 3학년, 1학년. 내가 초등학교에서 이런 역사 이래로 내 자녀가 한꺼번에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대요. 그게 뭐냐? 첫째하고 막내하고 5살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네. 혹시 학교에 그런 아이가 있나요? 최고의 고객이십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아무튼 그 아이들이 네. VIP 손님. VIP. 네. 뭐 초등학교야 뭐 의무교육이니까 뭐 저희가 VIP 할 것도 아니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저도 정말 많이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 엄마들을 대신해서 지금 갑자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학년 실력으로 대학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애들이 무슨 어떻게 보면 아시잖아요. 애들이 정체돼 있어요. 실력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러게요. 지금 4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동안에 코로나를 겪은 세대고 또 가장 중요한 시기 3학년 올라갈 때 그 교과도 좀 많이 늘어나고 또 지식을 또 탐구해야 될 시기가 이제 들어가는 시기인데 가장 어려운 시기 2년을 겪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 점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학력을 어느 정도 해줘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데 그럼 뭐 지금 갑자기 이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코로나가 레드 선 한다고 없어질 수도 없는 일이고
예, 넌 그렇게 됐으면 좋겠구나.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우리가 제일 바라는 바야. 그냥 하루아침에 딱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우리가 좀 이렇게 저학년, 중간학년, 이제 고학년으로 나누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엄마들이 해줘야 될 거 1, 2학년 때는 어떤 걸 대비해야 되고 3, 4학년 때, 5, 6학년 때 어떻게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는 게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제가 전문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네, 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 저가 자랄 때나 우리 김지선님이 자랄 때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가장 최고의 학력자이고 교육의 전문가이시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반 이상은 어머님들도 전문가 수준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있으면 어머니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더 많은 걸 알고 오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그 어머니들끼리 어떤 단톡방 네. 또 카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오시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새 학기에 발령나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이 선생님이 언제 오셨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가르치고 계신다. 그런 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공교육 내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자면 아무래도 1, 2학년은 학교 적응기잖아요.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이전까지 유치원 생활하고 초등학교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잘 적응하면 그 기운으로 6학년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아이들과 관계 형성이 어렵거나 교문을 일단 들어오기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떼쓰고 엄마 앞에서 유치원 가는 것보다 더 싫어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과 또 이렇게 긴밀한 상호 교류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1, 2학년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적응해서 가장 기초적인 읽기, 쓰기, 말하기, 세마기 이 정도를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미리 학교 들어오기 전에 잘못된 공부 습관을 갖고 온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연필 잡는 법부터 해서 공부하는 거, 자세 이런 것들이 네.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1학년 때부터 그런 거를 지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워낙 바쁘시고 물론 여기 계시는 분은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학교에서도 상담하다 보면 바쁘신 분들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 엄마가 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안 오세요. 지금 계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좀 기다려주고 1, 2학년 때는 아이들이 좀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책을 읽고 그런 시간을 좀 주는 게 좋겠고요. 3학년 때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교과가 좀 많아지고 배워야 할 양이 무척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공부하는 습관을 조금씩 익혀주는 그래서 의자에 버티고 오래 있을 수 있는 습관 거기서 책을 읽든 뭘 하든 그런 시간을 조금씩 갖게 해서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제 공부의 맛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 이전에 이미 학원에 치여서 공부의 습관을 이미 버리고 짜증을 내는 시기로 들어가기도 해요. 네, 네. 그 단계를 벗어나야 5, 6학년 때부터 이제 탄력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공부를 이제 하는 시기가 되는데 그 시기를 잘 못 버티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6학년 때 이미 포기하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머니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학원 보내다 보면 학원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물론 학원에서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그 3, 4학년 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5, 6학년 때 이미 공부에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중학교 가서는 더 버티기 좀 그렇죠. 어렵고요. 그러면은 네. 초등학교 시기에 지금 저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걸 이제 뭐 공부도 공부지만 초등학교 때 이거만큼은
부모님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음. 예. 초등학교 때 가장 힘든 게 사회성 관계 형성이에요. 거기서 인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인성 지도가 안 돼 있으면 중고등학교에서는 할 시간이 없어요. 인성지도. 아시겠지만. 아. 가장 중요한 게 가정 내의 인성이 돼야지만 기초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이후에 그런 걸 쌓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때 그런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문예체 활동 경험을 다양하게 쌓게 해주는 게 좋은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아이들이 그런 걸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93년부터 교사이긴 하지만 93년부터 아이들하고 연극 지도를 하고 제가 무대도 계속 매년 서오고 있거든요. 아, 배우세요? 네네네. 네, 배우도 현재 한국배우협회 배우도 하고 예. 있고요. 한국교육연극학회에서도 이제 아이들한테 연극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수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고 있고 네. 그런 선생님들과 모임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모든 활동이 금지되다시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인성. 네. 네. 그런 걸 함양할 수 있는 문예체 활동, 다양한 경험, 또래 집단 활동 이런 게 좀 앞으로 더 남은 기간만이라도 아이들한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인성 교육을 중고등학교 때 하기에는 좀 이제 늦는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저희 이제 사촌 우리 조카를 저 조카를 너무 이제 애가 이렇게 너무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청학동을 4학년 때 보낸 적이 있어요. 방학 동안에 캠프 간다 그러니까 애가 막 신나가지고 갔어요. 버스 태워갖고 잘 가 이러고 나서 2주인가 갔다 왔는데 갑자기 아침에 오더니 승모 기침하셨습니까? 막 이러는 문안 인사를 드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만에 싹 다시 돌아오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꾸준한 집에서의 그런 방향과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은 해요. 많은 분들께서 그 이제 앞으로의 아이들의 역량에 있어서의 최고는 인성이다. 왜냐하면 하나 둘만 키우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엄마들이 이제 네 새끼 하면서 키우시는 집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이제 정작 나중에 회사에 가거나 어떤 나중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어울리지 못하는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어려움들이 막 생겨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처럼 많이 낳으세요. 저처럼 많이 낳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집안에서 이제 사회성을 좀 많이 경쟁 사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양보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 다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십니까? 뱃속 놀면 뭐 합니까? 뱃속 놀면 그저 노폐물만 차지요. 아이를 한 명 더 키워보시면 어떠실지. 네. 학교에선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김주현 씨도 지금 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니세요? 네, 여기서 드디어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전 정말 좌불안석이었는데. 왜요? 저는 사실 사람이 좀 늦되다 보니 아직까지 싱글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지금 저는 저의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그 친구분들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말 나는 아직 안 키워본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얘기들 많이 해주시죠. 네. 그리고 제 조카들을 제가 너무 예뻐해가지고 네. 저희 언니의 두 딸을 이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많이 지켜보고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언니가 또 아이들 문제로 고민하고 그럴 때 저도 이제 청소년 복지를 전공해서 사회복지사 그러세요? 공부도 했었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도 오래 하고 아이들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근데 남의 아이들을 항상 이렇게 지켜보는 네.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남의 아이처럼 키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 아세요? 절대 이제 옆집 애가 시험을 잘못 본다고 내가 옆집 아줌마인데 걔한테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아유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왜 이렇게 풀이주가 있어 가슴 펴고
웃으면서 그렇지 이거 먹을래 이러면서 이제 뭐도 하나 주고. 그런데 내 자식만 이제 시험을 보면 문제 끝까지 읽으라 그랬지. 아니요잖아 아니요 아는 것은이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그래서 너무 너는 이제 아는구나 그걸로 이제 혼나봐서 남편도 그래서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술 마시고 들어오면 막 아우 아저씨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것도 일의 연장이랬는데 회식하셨나 봐요. 막 이러고 막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이 그러면 네가 좋아서 마셨지 뭐 누가 뭐 먹이라고 뭐 저기 뭐지 칼들이 대면서 뭐 마시라 그랬어 막 이러고 막 그러고 남편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있다고 막 남편은 막 쥐잡듯이 하면서 옆집 아저씨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있으면은 어머 사모님 빨리 하실까봐 빨리 하느라 힘드실까봐 맨날 똑같은 정말 어째 그렇게 가정적이세요 막 이러고 그렇죠. 그래서 자식과 남편은 옆집 사람 대하듯이 옆집 아이, 옆집 남편 대하듯이 하라는 얘기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주현 씨께서 아까는 아동복지라고요? 어떤 거?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복지를 전공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은 샹송 가수로 여기에 나와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청소년 복지에도 샹송 부분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어린 시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6살 때 피아노와 사랑에 빠졌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본 뮤지컬과 사랑에 빠졌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제2외국어로 배웠던 프랑스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서는 그냥 공부를 못하지 않으니까 공부해서 그냥 대학 가라. 우린 너를 음악을 시켜줄 수는 없다. 이제 그랬는데도 저는 진짜 뭐 성당 주일학교 아니면 또 뭐 학교에서도 뭐 합창 대회하면 지휘하고 또 고등학교도 합창반이 굉장히 그 숭이여고 합창반이 이제 엄청 이제 훈련을 많이 시키는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네. 근데 대학은 이제 프랑스어를 선택을 해서 이제 대학을 갔죠. 근데 막상 대학에 가서는 본캐는 놔두고 부캐로 네. 이제 프랑스어 원어 연극하고 1학년 때부터 그다음에 뭐 프랑스어 샹송 대회 나가고 축제하고 뭐 통기타 동호회 활동하고 뭐 계속 그런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20대 때 그래서 음대 입시도 하고 뭐 뮤지컬 아카데미도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나라의 경제적 위기와 여기서 이제 나이가 IMF 조금 네. 네. 나오는데 이제 자신이 없어서 사실은 취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녔는데 오히려 직장을 다니면서 그 월급이 조금씩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나오니까 그걸 갖고 계속 배웠어요.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오히려 더 이제 그런 무대에 설 기회도 많아지고 네. 그러다가 사실은 나이가 좀 직장을 한 14년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전셋집을 뽑아서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와, 우리의 바람 아니에요? 버킷리스트 1번 세계 여행이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 아이가 없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제 주변에선 다 주연아 너는 그렇게 살아라 제발 결혼하지 말아라 돌아오지 말아라 제 결혼한 친구들은 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하시다가 돌아와서 네. 저는 좀 기적적인 일들이 많은데 제가 뮤지컬 원스라는 작품의 배우로 이제 원스 네, 참여하게 됐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교육 연극 쪽에서 이제 뮤지컬 하고 그러니까 미혼모들이나 뭐 이렇게 기후 문제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늦은 이 꿈의 아티스트로서의 이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2019년에 제가 프랑스 유학을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해준 거 그냥 내가 해보겠다 이래서 되게 늦은 나이에 이제 갔는데 가면서 이제 막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뭐 방송 프로그램도 찍게 되고 너무 기뻤는데 이제 코로나를 맞게 됐죠 작년에. 네. 그래서 학교 문이 제가 아코디언으로 음악 학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 문이 닫힌 그 프랑스의 그런 상황에서 음반을 만들고 돌아와서 제가 직장에 사표를 낸 지 딱 10년 만에 프랑스 뮤지션들과 만든 샹송 음반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와, 그가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영재발굴단이라고 기억이 나시죠? 제가 그 영재발굴단이 이제 벌써 뭐 사라진 지 좀 꽤 됐지만 제가 그걸 꽤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뭐 한 5, 6년 했나 아무튼 되게 오래 해서 영재발굴단 출신의 올림픽 그 금메달리스트도 나왔고 그 양궁에서도 나왔고 그랬는데 제가 영재발굴단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쭉 이제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학원을 다 그만뒀어요. 왜? 영재발굴단을 딱 보니까 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안 시켜도 해요. 그리고 아무리 시켜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의지가 없으면. 그래서 아, 우리 애들은 뒤에 애들이구나 싶어가지고 모든 걸 다 이렇게 그만두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들이 알아서 하고 싶은 첫째는 뭐 지금 뭐 자랑은 아니지만 첫째는 그 영상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영상 찍는 걸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이제 카메라를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외국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기 위해서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론 스피킹은 안 되지. 예, 히어링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아들으니까 이게 조금만 연습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진짜로 그렇게 영어 공부를 시키지를 않았는데도 지가 하고 싶으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김주현 씨 말 맞다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뭘 못했다면 이제 앞으로의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 바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김미경 씨라고 강사님 아시죠? 그분하고 제가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행사를 하는지는 모르세요. 그냥 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까 낙엽을 보는데 단풍잎을 보는데 언니가 생각났어. 그랬더니 이 언니가 감동을 먹은 것 같아. 그러더니 막 주저리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 어른들도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배우고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지금 있는 직업의 80%가 사라진대요. 완전히 직업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도 완전히 바뀐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방향을 아이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든 빨리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소위 말하는 헛공부를 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엄마들과 그리고 부모님들과 우리가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는 그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김주현 씨가 인생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미래에는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낳으면 돼요. 저분 대신해서 제가 좀 많이 낳고 네, 제목까지. 그렇죠. 제가 물론 저는 감사드립니다. 죽어라 힘이 들었지만 뭐 어떻겠습니까? 어찌겠습니까? 뭐 저런 분들도 계셔야 되고 미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사회가 변할 수도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또 얘기를 많이 해서 김주현 씨의 그 샹송을 조금만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죠.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Non je ne regrette rien이라는 곡이에요. 에디트 피아프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여가수가 불렀던 곡인데요. 저는 이 노래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Je repars à zéro. 나는 제로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나는 무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바닥에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자 하고 떠났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원해서 선택한 이 길이 가끔씩 바닥에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제로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어떤 계단,
그 하나 위에 제가 올라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바닥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내가 걸어왔던 과거를 사랑해야 하고 그 과거를 딛는 그 위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도 불행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avait négué.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C'est payé, balayé, oublié. Je me fous du passé avec mes souvenirs. J'ai allumé le feu. Mes chagrins, mes plaisirs, je n'ai plus besoin d'eux. Balayer les amours avec leur trémolo, balayer pour toujours. Je repars à zéro. Non, 아니에요. 난 후회하지 않아. 행복도 불행도 나에게 마찬가지인 걸. 아니에요. 난 후회하지 않아. 기쁨의 새날이 그대와 시작될 테니까.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에 삽입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영화 감독님, PD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 아닐까. 광고, 드라마 이런 데 정말 많이 나오는 곡이거든요. 두 번째 노래는 여태까지 사실 좀 프랑스어 듣느라고 좀 괴로우셨을 수도 있는데 앞부분을 제가 이제 한국어로 부를 거예요. 이번 음반에 제가 자작곡을 넣어서 프랑스어랑 한국어 버전으로 담은 엄마를 위한 자장가라는 곡입니다. 사실 아까 이제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엄마랑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엄마가 제가 배우고 싶은 피아노도 막 잘 안 가르쳐 주시고, 사주신다고 약속했던 피아노도 막 몇 년 동안 안 사주시고, 막 그랬던 그런, 이제 왜 우리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해주지 못했을까, 그리고 나에게 용기라도 좀 주지, 그냥 왜 그러셨을까, 이런 사실은 원망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들에게 모든 걸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본인의 길은 본인이 가게 되어 있는 거고, 단지 아이들에게 네가 원하면 이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일을 세상이 도와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네가 정말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고 맞짱 뜨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한번 가봐라.
그랬을 때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저는 제 경험으로도 알았고, 그래서 이제는 엄마를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매일매일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 사실 제가 파리에 유학 갔을 때 한국에 엄마가 이제 혼자 계셨는데 저희 엄마가 초저녁에는 TV를 틀어놓으시고 꾸벅꾸벅 조시다가 밤이 되면은 또 이제 잠이 안 온다고 계속 힘들어하셨어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자매에게 네가 대신 우리 엄마를 좀 지켜달라고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들어봐 주세요. 자장 자장 우리 엄마 오늘 하루 어땠나요? 내 손 약손 우리 엄마 아픈 데는 좀 어때요? 엄마의 시계는 좀 빨라 해머문 조저녁 졸음이 와 TV가 부르는 노래와 엄마의 고개는 박자가 달라 엄마의 시간은 좀 느려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와 세상은 벌써 잠들었는데 아까 그 졸음은 어디로 갔나 단굴 잠아 어서 오렴 가지 말고 우리 엄마 곁에 있어줄래 토닥토닥 우리 엄마 맘 놓고 편히 쉬어요 새근새근 우리 엄마 맘 놓고 편히 자요 Maman, s'il te plaît, doudou, doudou, ma chère maman, repose-toi paisiblement. Gentil, gentil, ma chère maman, bonne nuit à demain. Joli matin, ma chère maman, fais-moi un grand sourire. Crois-moi, maman, ce sera un jour merveilleux. Sûrement la vie ne sera pas toujours en rose, mais à nous deux ensemble, elle sera plus belle. 있잖아요. 엄만 더 많이 행복해도 돼요. 엄마 감사합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들에게만 들려줄 게 아니라 정말 주무시는데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께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참 세대가 이렇게 돌고 도네요. 네.
정말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이제 아이 키우는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교감 선생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네. 학교에 계시니까 왜 학생들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쟤는 커서 뭐 이런 아이가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진짜 그렇게 되던가요? 그래요. 아마 그런 애들이 제가 기억나는 애들이 2명 있어요. 지금 딱 떠오르는 아이가. 네네. 제가 이제 4학년 때 가르쳤던 아이인데 여자아이 하나가 이제 전학을 왔어요. 그러더니 그 전에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 있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공부도 잘하고 아이들한테 싹싹하고 친구 관계도 좋고 완전히 이렇게 사귀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에 준하는 애가 전학을 온 거예요. 능력자가 왔구나. 네네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하고 저한테 뭐 봉투 같은 걸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요? 예. 애가? 네. 거의 10몇 년 전인데 그래서 원고지 봉투예요. 원고지? 네네네. 자기가 선생님 제가 글을 좀 썼어요. 그리고 200장 원고지 100장 이상 되는 분량에 자기 나름대로 소설이라고 써가지고 온 거예요. 네. 애들이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날 이제 그거 가져와서 읽어봤는데 물론 내용은 이제 좀 저기 하지만 그렇게 장편을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더니 그 원래 인기 있던 그 애가 걔도 이제 시샘을 하기 시작하면서 얼마 후에 거의 비슷한 분량의 원고를 가지고 왔어요. 와, 걔 힘들었겠다. 네네. 그런데 둘이 사이가 좋은 경쟁 사이로 되더라고요. 서로 이제 글 쓴 거에 대해서 서로 보여주고 그러더니 10몇 년 후에 만났어요.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가를 네네네. 글을 쓰는. 네, 이제 그 원래 인기 있던 애는 이제 그 편집을 주로 하고 네. 남들이 쓴 글을 이 친구는 글을 쓰고 네. 그 전학 온 친구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고요. 네. 그 반면에 얘는 커서 뭐가 될까 이런 애도 있어요. 네. 그런 애들 있긴 있죠. 아마 우리 자식들 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얘가 네. 대체 커서 뭐가 될지 막 이런 애들은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얘는 진짜 공부는 못 하는데 성격은 되게 좋아요. 남자아이인데 뭔가 리더십도 있고 집에 한 명씩 다 있죠. 네, 네. 네네. 근데 얘가 커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학교에 공사가 있어서 딱 하다 보니까 저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 대표 그 건설하는 회사의 대표에서 아주 중책을 맡아서 그거를 이렇게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물론 저보다 훌륭한 선생님을 많이 만났겠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도 그 어렸을 때 그런 그래도 그 뭔가를 리드하는 성격 그런 것들이 남아서 그런 것들이 발현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얘는 요렇게 이 모양대로 요렇게 크면 요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지만 그게 무너지는 그러니까 변화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으셨다는 그런 얘기가 그럼요. 될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요. 예. 자식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예. 아무리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기억나세요? 부모님이 아마 바라셨던 선생님 되라 뭐 되라 해서 그렇게 되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 나는 부모님의 뜻대로 컸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엄마가 제가 개그맨 시험을 봤다고 했을 때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되게 숫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이제 저희가 대기실에서 얘기했어요. 저는 되게 좀 조용하고 제 적성 이렇게 테스트하면 뭐 나오는지 아세요? 공무원, 여군 이런 거 나와요. 근데 틀에 짜여져 있는 대로만 행동하는. 그런데 제가 개그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북한 사투리를 방송에서 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애들한테 몇 명 친구한테 불러가지고 내가 어제 이걸 봤는데 언제는 네 몸에 등불 있으면 우리 손모님들이 애들이 막 거기서 와 막 이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나게 돼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저기 교장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저 앞에 나가가지고 해가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비바 청춘에도 나가고 아무튼 이제 예전에 프로가 있었어요. 학생 프로.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심하고 좀 그러면서도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는데 이게 더 컸던 거지.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이제 좋아했던 남자애를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찾았어요. 예전에. 근데 개그맨 김지선이 6학년 때 자기 반에 김지선이라는 사실을 모르더라고. 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아이가 지금 여기 지금 예, 옆에 끼고 있는 이 아이가 정말 이제 정말 이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다. 엄마는 진짜 뭐 교수로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샹송 가수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모습으로 잘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뭐 이렇게 선생님들의 이런 그 포괄적인 교육 그 학교에서의 일어나는 교육 현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 경험하고 계시는 집안에서의 고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받아봤거든요. 저희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아이 조금만 잔소리하면 오히려 애가 더 큰 소리를 내요. 제가 말을 아끼고 피하는 것이 답일까요? 사춘기를 현명하게 넘길 수 있는 방법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네. 네, 저희 집에도 사춘기를 겪은 아이들이 있고 예,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춘기는 누구나 겪는 건데 좀 잠깐 싹 지나가면 정말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아마 어머니들이 무척 힘들고 또 아이들도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뭐든지 예방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예방.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대화로서 이렇게 어느 정도 래퍼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기간 짧게. 근데 이 자칫해서 길어지면 엄마의 갱년기랑 같이 겹쳐지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갱년기가 이긴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그 사춘기를 좀 짧게 지나가려면 아무래도 그 이전에 아이들과 그런 형성이 좀 잘 되어 있으면 그래도 그리고 힘들 때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기다려주라. 네. 네. 문 닫고 싶은데 계속 연락을 그러잖아요. 또 성질나서 엄마들이 연락을 그러면 네. 더 그 감정이 격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주고 나도 겪었으니까 요때 조금만 지나보자. 그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기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다려줘라 그냥. 네. 그래요. 이 시기를 아이도 힘들 거예요. 아이도 자기가 원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데 그냥 입에서는 그렇게 막 세게 나오고 뭐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한 아이가 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시기가 이제 막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예, 그렇게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그러다고 너희들 취하란 얘기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이해 못할 행동들을 한다. 근데 저희 집 아이들 뭐 저희 집도 이렇게 뭐 예, 보통 겪어봤겠습니까? 예, 아들 셋에 딸 하나. 예. 저희 둘째 아이는 아직까지도 사춘기이긴 한데 고1짜리. 근데 이제 지금 근데 이제 얘기하는 사춘기. 우리는 대화가 되는 사춘기. 그런데 이제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머리 노랗고.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들의 표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이제 그 아이들이 정말 왜 우리도 너무 백이 갖고 싶으면 막 안달복달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가지면 미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남편한테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예, 막 그리고 뭐 개를 해서 이렇게 사고 싶어 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똑같은 그 하고 싶은 거에 대한 표출인데 뭐 물론 학교에서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는데 저는 이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예,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드렸죠. 얘가 이래도 학교에 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과 단판을 짓고서 했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저도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물론 학교에 규칙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걔랑 저랑 친해졌어요. 엄마는 내 의견을 그래도 존중해주고 끝까지 내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고등학생이면 하면 안 되는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이제 저한테 얘기하고 얘기 안 하잖아요. 헤어졌을 때도 내 앞에서 울고 그애 욕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얘기 안 하고 딴짓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진짜 엄마는 나랑 나의 친구다.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다라는 신뢰만 생기게 만들어주세요. 사랑하게. 그리고 아까처럼 기다려주시라는 얘기했잖아요. 걔가 나이 쉬운 애도 노란머리 하겠어요. 그쵸? 그리고 지가 좋은 여자 만나고 사랑하는 여자 만나면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예요. 나는 노란머리 싫어. 그러면 바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다려주는 겁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하고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경험으로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학교에서 봐오신 그 방향이고 자, 두 번째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 6학년 연년생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형제가 매일 전쟁같이 싸워요. 앙숙 같은 이 둘을 사이좋은 형제로 키울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두 아들 선생님 케이스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다행히 위가 딸이고 둘째가 딸이었나요? 아들이라서. 네. 네. 그 싸우면서 큰다 그러잖아요. 적당한 그렇게 형제끼리 그런 스킨십은 필요하긴 한데 이게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 다음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싸우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화해하는 방법. 그거를 그냥 무조건 혼내는 걸로 하지 말고 그걔 싸우게 된 얘기를 들어주고 누구 한만 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아이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 학교에서도 보면 싸우면은 박수도 이렇게 둘이 손이 맞아야 싸우는 거잖아요. 둘 다 잘못이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큰 거 가지고 싸운 건 아니거든요. 순간적인 감정 또 어떤 그때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냥 욱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들어주고 계속 그러다 보면 그런 서로의 그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교실에서도 저희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막 싸우는 애들이 또 정이 붙어서 둘이 또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또 싸울 땐 또 진짜 심하게 싸우죠. 학폭까지 갈 정도로. 근데 또 둘이 좋아하는 마음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많이 좀 기다려주라 그래요. 네, 또 기다려. 네.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네. 기다림의 연속이죠. 뭐 5, 6학년 때 5, 6학년 저희 집이잖아요. 연년생. 첫째 연년생, 첫째 둘째 연년생, 2년 터울. 장난 아니게 싸웁니다. 근데 이제 형이 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1년 차이가 무시 못해요. 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나면요. 형을 존중을 해요. 존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기다려주세요. 진짜 피튀기게 싸웁니다. 정말 장난 아니게 뭐 저희 집은 이제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뭐 이렇게 형 헤드락 걸고 뭐 별의별 일도 다 있었고 그래서 상담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알긴 다 알아요. 동생이 알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치고받고 하는 건데 이게 머리가 크면은 다 이것도 지나가게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다려주시고 그냥 저는 큰애를 많이 지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둘째 혼을 많이 냈습니다. 둘째 혼을 좀 많이 내. 너가 큰애구나. 되게 좋아하네.
그러면 이제 다른 한 분의 저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째 딸과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세 자매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시는 김지선 씨가 너무 부럽습니다. 아이들 케어만으로도 부족한 시간, 틈새 운동법이 있을까요? 저도 멋진 몸매를 갖고 싶어요. 네. 뭐 저는 저는 애들 다 자는 시간에 사실은 운동을 했었어요. 예.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접이식 사이클 있잖아요. 그걸 저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던가 아니면은 아이들 밥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5시에 일어나서 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뭐 이렇게 요새는 유튜브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막 땀을 흘렸어요.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기도 하고, 예. 절대 아이들이 눈 떠 있을 때 뭘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 넷 낳고 다이어트 쫙 해가지고 홈쇼핑에서 대박 한번 치고 그런 것도 했던 거죠. 아무튼 유산소 운동을 공복에 하시는 거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한 시간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우리 부모님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꼭 이 이야기는 해드리고 싶다 하시는 게 있다면요. 네, 처음에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 시기가 인성이 완성되는 시기예요. 어머니들이 좀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기 전에 아빠랑 사랑을 하실 때 적절한 밀당이 있었잖아요. 선을 어느 정도 넘으면 좀 힘들고 넘어와도 부담스럽고 아이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밀당이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도 또 휴식이 필요하고 뭔가를 되새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적절한 밀당 속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저보다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 후배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어디서 들었어요. 예, 아이는 개처럼 끄는 것이 아니라 양처럼 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개에다가 목줄을 달고서 끌고 가면 끌려오는 개도 힘들지만 끌고 가는 주인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양은 목줄이 없어요. 근데 뒤에서 계속 이제 강아지나 개나 뭐 이렇게 목동이 이제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들 스스로 갈 수 있도록 길만 마련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야지. 속도는 느릴지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끌고 가는 속도보다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지금 키우고 계시잖아요.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셨을 거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정말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라려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다려주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성이 바른 아이로 키우는 거. 예, 그게 저는 정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사랑 주시고요. 정말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밤낮으로 나를 사로잡은 이 노래, 수많은 음악가들이 불러왔어요. 어느 날 나를 미치도록 만든 이 노래, 언제나 나를 압도하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이 노래는 나에게 너의 사랑을 이야기해봐 하고, 나의 과거는, 나의 20살은 북소리처럼 요동치는데 슬픔을 견디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요. 나무로 된 심장조차 뛰게 하는 바로 이 노래.
Cette terre qui m'obsède jour à nuit, cette terre n'est pas née d'aujourd'hui. Il vient d'aussi loin que je viens, traîné par 5000 musiciens. Un jour cette terre me rendra folle, 100 fois je voulais dire pourquoi. Mais il m'a coupé la parole, il parle toujours avant moi, et sa voix couvre ma voix. 같이 하시죠. 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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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arrive en courant derrière moi. 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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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me fait le coup du souviens-toi. 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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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t un air qui me monte du doigt et te traîne après moi comme une drôle de cet air qui sait tout par cœur. Il dit, rappelle-toi tes amours, rappelle-toi puisque c'est ton tour. Y a pas de raison pour que tu ne pleures pas, avec tes souvenirs sur les bras. Et moi je vois ce qui reste, mes 20 ans font battre le tambour. Je vois s'entrebattre des gestes, toute la comédie des amours sur cette terre qui bat toujours. 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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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 je t'aime dès 14 juillet. 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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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t toujours qu'on achète au rabais. 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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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 petits envoient la par paquet. Et tout ça peut tomber jusqu'au coin de la rue, sur l'air qui m'a connu. Écoutez le show qu'il me fait, comme si tout le monde passait des vilains. Faut garder du chagrin pour après. J'en ai tout un seul fait sur cette terre qui bat comme un cœur de moi. 감사합니다.